자, 갑시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문장 피동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크게 볼 때 피동, 사동, 주동, 능동, 보통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상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과 무엇, 당하느냐, 시키느냐에 따라서 피동과 사동의 개념만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피동이죠. 피동은 말 그대로 무엇, 국어의 문장은 동작이나 행위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능동, 피동으로 나누는데 주어가 제 힘으로 하는 걸 능동. 굳이 이것까지는 구분 안 해도 된다 그랬죠. 제가 뭐로? 피동과 사동을 구분하자 그랬습니다. 주어가 바로 이 부분이죠.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뭐 한다? 피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동하면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당하는 것. 사동은 시키는 것. 됐죠? 그랬을 때 요거를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피동과 사동을 정확히 구분하겠다라면 저거를 정확히 외우고 하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피동은 사동도 있으니까 피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온 대로 파생적 피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생적 피동은 피동 전미사를 쓰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이히리기 있습니다. 이히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사적 피동이라는 게 있죠. 통사적 피동에는 어지다, 개지다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뭐뭐 어지다, 뭐뭐 개지다. 그러면 여기에 피동을 외우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하나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예문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만 이해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보세요. 문제는 파생이든 파생은 특히나가 어디에다가 용언에다가 붙는 겁니다. 용언에다가 활용을 할 수 있는 어미 붙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보세요.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죠. 잡았다는 기본형이 뭡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기본형을 밝히셔야 돼요. 기본형. 잡았다의 기본형은 뭐예요? 아유,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잡다입니다. 활용을 해보면 잡다, 잡고 이렇게 되죠. 잡았다는 뭐가 되는 겁니까? 앞으로스 다가오는 거죠.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이때 이것을 종결어미라 그러고요. 이때는 선어말어미라 그러죠. 그때 항상 피동 전미사라는 거는 어디에서? 이 선어말어미에 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잡았다라는 거는 뭐 한 겁니까? 내가 스스로 한 거죠. 그런데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다가 있습니다. 잡혔다도 기본형이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잡다가 기본형입니다. 잡혔다는 잡혔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혓은 원래 뭐 플러스 뭐가 되는 겁니까? 히 플러스 어시 와가지고 혓이 축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온 거예요? 히가 왔죠. 그러면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한 거야? 아니면 사냥꾼이 토끼를 잡아버린 거예요? 잡았으니까 당했죠. 그러니까 히가 와서 뭐가 된다? 피동 전미사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됐어요. 두 번째 한번 더 볼까요? 고양이가 쥐를 물었다. 그러면 얘가 직접 물어버린 거죠. 물었다의 기본형은 뭘까요? 물다. 그러면 쥐가 고양이에 물렸다의 기본형은 물다죠. 그러면 물다라는 게 있으니까 물다 플러스 려 플러스 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놈의 엿은 뭐 플러스 뭐죠? 리 플러스 어시 돼서 축약이 된 거죠. 그러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리가 들어갔죠. 이히리기 중에서 리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자기가 당하는 것, 피동 전미사가 들어간 경우입니다. 별거 없잖아요. 아유, 쉬워. 두 번째, 어지다 개지다가 있어요. 보세요. 바람이 부니 문이 닫아졌다죠. 지가 스스로 쾅 닫혔나요? 아니죠. 누구 때문에 닫힌 거예요? 바람 때문에 문이 바람에 의해서 닫힌 거니까 당한 거죠. 그런데 닫아졌다는 보면은 기본형이 뭐죠? 그렇죠. 닫아졌다는 기본형이 닫답니다. 닫다에다가 뭐가 온 거예요? 아 플러스 젖 플러스 다죠 원래. 근데 젖은 뭡니까? 닷 플러스 아 플러스 지 플러스 어 플러스 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 두 개가 만나면 젖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와서 지엇이 왔어요 안 왔어요? 어지다
아지다 어지다입니다. 여러분들 어지다 아지다 둘 다 되는 거예요. 왜? 음성이면 양성이면 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지다 아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때는 통사적 피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이히리기만 외우다 보니까 이히리기가 없는데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됐어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펜은 글씨가 잘 써진다죠. 써진다의 기본형은 뭘까요? 쓰다지 써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써진다는 쓰다에다가 뭐가 온 거죠? 플러스 지 플러스 뭐가 온 거죠? 니은이 와서 현재형이니까 진이 된 거죠. 플러스 다가 왔으니까 얘는 뭐가 된 거죠? 어지가 왔네요. 그러니까 피동 전미사 중에서도 통사적 피동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아유, 이 정도는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자, 요거는 이렇게 하고 두 번째 탈행동적 피동이라는 건 별표 치셔야 돼요. 탈행동적 피동이라는 건 별표 치시고 보세요. 원래 개 되다가 붙으면 피동이에요? 아니에요? 그쵸? 개되다 어지다가 붙어도 피동이죠. 실제로 붙은 경우나 의미상 붙은 경우에 동작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이 부분 동작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상정하거나 의식하기 어려운 경우를 탈행동적 피동이라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깐만 앞으로 넘어갈게요. 바람이 부니 문이 닫혔죠. 문이 닫힌 건 당한 거죠. 누구 때문에? 그렇죠. 얘는 지금 정확하게 누가 나타났죠. 분명히. 잘 보세요. 글씨가 잘 써지는 거죠. 누구 때문에? 펜 때문에 써지는 거죠. 분명히 주체가 정확하죠. 자 보세요. 잡혔죠. 누구 때문에? 사냥꾼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원래. 그쵸? 그런데 이렇더라도 이런 게 있더라도 뭐가? 주체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 그것을 탈행동적 피동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다행히 마음이 진정되었다 뭐가 되었습니까? 진정되었다 뭐가 있어요? 그렇죠. 어디다가 있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의미상 뭐가 된 겁니까? 누구 때문에 마음이 진정됐겠죠. 내가 스스로 마음이 진정된 거. 이건 의미상. 누군지 모르지만 누구 때문에 마음이 진정됐죠. 근데 주체가 여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누군지 몰라. 엄마인지 아빠인지 형인지 누나인지 동생인지 선생님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런 걸 탈행동적 피동. 분명히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피동적인 행위를 당한 건 맞는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어. 탈행동적 피동. 두 번째, 어쩌다 제가 가게 개되다죠. 이거는. 얘는 의미상 분명히 개되다 어지다가 아니더라도 의미상 진정된 게 피동이지만 얘는 분명히 개되다가 분명히 붙어 있죠. 그런데 어쩌다가 제가 가게 돼서 어디에? 어떤 상황으로? 나왔나요? 왜 가게 된 거예요? 잘못해서? 아니면 잘해서? 아니면 뭐 매맞짓해서? 안 나왔죠. 그런 상황이 구체적으로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탈행동적 피동이라. 당한 건 확실해. 아무리 봐도 당했어. 근데 무슨 일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걸 탈행동적 피동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풀렸다는 뭐가 된 거죠? 풀리었다니까 어지다가 온 거죠. 분명히. 그러면 날씨가 풀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얘랑 얘는 별표 치고 날씨가 풀렸으니까 선생님 날씨 때문에 풀렸잖아요. 날씨 때문에 풀렸어요? 아니잖아요. 날씨가 풀리긴 풀리는데 왜? 누구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풀리는지 몰라. 구름이 걷혀서? 햇볕이 나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풀렸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날씨가 풀렸으면 날씨가 풀릴 수 있죠. 뭐 이러면 안 돼요. 왜 풀렸는지, 누구 때문에 풀렸는지, 어떤 상황이 풀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탈행동적 피동이고요. 특히나가 이거는 죽었다 깨도 막 따지려고 들어요. 옷이 못에 찢겨버렸다. 뭐? 찢겨버린 거죠. 선생님, 옷이 뭐 때문에 찢겼잖아요. 못이 가서 옷을 찢었나요? 누가? 내가 잘못해서 찢겼는지 누구 때문에 찢겼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것만 보면 선생님 옷이 못에 찢겼잖아요. 그 옷이 어느 날 가가지고 야 못 일로 와봐. 나 쫙 찢겼어.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주의한 내 행동, 어떤 행동 때문에 찍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아예 예문을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녀는 슬픔에 쌓여 있죠. 그러니까 지가 스스로 한 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슬픔에 쌓였어요? 이별해서? 요즘에 이별하면 안 슬퍼대. 쿨하게 그냥 맥주 한잔 먹고 아이 그놈의 새끼 그 말이야 막 이러던데. 당신도 그래요? 아, 한 번도 사귀어본 적 없어요? 아,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는 건 슬퍼했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슬픔에 쌓였는데 뭔 일? 예를 들면 성적이 떨어져서 슬펐는지 헤어져서 슬펐는지 아니면은 가족과 뭐가 떨어져서 슬펐는지 또는 시험에 떨어져서 슬펐는지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슬픔을 당하게 됐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을 탈행동적 피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 잘 하셔야 돼요.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도 별표 치시고요. 통사적 피동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통사적 피동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첫 번째, 능동적 동작을 생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사적 피동을 사용할 수가 없다. 연희나무에 걸렸어요. 말을 해볼까요? 걸어졌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구경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몰렸다. 몰아졌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뭘 쓸 수 없는 경우. 통사적 피동이 사용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출근 시간이라 차가 밀린다는 미뤄진다 이런 건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겁니다. 얘보다는 얘를 봐야 돼요. 형용사에다가 어지다는 이거야. 잘 보세요. 동사 안 돼요. 어디에? 형용사에다가 어지다는 무슨 피동이죠? 통사적 피동이죠. 어지다 아지다는 통사적 피동이죠. 그때 이게 붙으면 상태 변화지 피동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를 들면 기본형이 뭐죠? 환하다죠. 그 다음에 어지다가 붙으니까 환해졌다라는 건 당한 게 아니라 상태가 변한 겁니다. 그래서 뭐가 아니다? 피동이 아니란 얘기예요. 없어졌다도 마찬가지죠. 기본형이 뭐죠? 그렇죠. 없다에다가 어지다가 오면 없어지다죠. 그러면은 갑자기 길이 없어지는 상태의 변화, 있던 길이 없어지는 거지 피동 당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걸 보고 어지다가 나왔으니까 길이 갑자기 왜?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조건을 따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우 정말. 자 갈까요? 피동 표현의 남용. 아마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제일 많이 배운 게 이 부분일 거예요. 피동은 뭘 쓸 수 없다? 이중 피동을 쓸 수가 없다. 그게 피동의 남용이에요. 자, 첫 번째 되어지다, 지게 되다와 같은 이중 피동. 생각하셔야 됩니다. 되어지다, 지게 되다 이중 피동입니다. 보세요. 바보라고 생각이 뭐 된다? 되어진다 이중 피동입니다. 그럼 어떻게 고친다? 생각된다. 두 번째, 그녀는 성형수술로 더욱 아름다워지게 되었다. 뭐? 지게 되다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된다? 아름다워졌다. 졌다는 뭐가 되는 겁니까? 지 플러스 얻다가 되는 거죠. 지다 이거는 되지만 지게 되다는 안 되는 거예요. 게되다 안 돼요. 어진다, 게되다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자 다시 하나 통사적 피동이 뭐가 있었어요? 어지다 또 게되다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얘는 피동으로 쓰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 앞에 뭐가 하나씩 더 붙었죠, 지금. 뭐? 되어지다, 지게 되다. 이게 들어와서 문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얘는 써야 돼요. 그러니까 지었다는 돼요. 어지다도 돼요. 그런데 되와 지가 오면 한 번 더 붙었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 못해서 왜요? 어지다 안 돼요? 왜 안 돼요? 하나 더 붙었잖아. 더 붙으면 안 돼. 두 번째 여러분들이 피동사에 어지다가 결합된 경우 이게 제일 중고등학교 때 많이 나옵니다. 뭐 피동 전미사 이히리기에 뭐가 붙은 경우 어지다. 그러면 전미사와 통사적이 두 개가 결합된 경우.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잘 풀어요. 기본형 밝혀야 되죠. 수학 문제가 어려워 잘 풀려지지 않는다죠. 기본형은요. 풀다에다가 뭐
리 플러스 뭡니까? 어지다죠. 그럼 이 두 개가 합쳐서 뭐가 돼요? 려지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무슨 전미사? 피동 전미사. 어지다는 통사적 피동. 그러니까 피동이 몇 개? 두 개니까 두 개를 쓸 수가 아니 당한 놈을 또 당할 수 없어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죽은 놈을 또 죽여버리는 거예요. 돼야 안 돼요? 아유, 그건 나쁜 짓이지. 그러면 뭐가 된다? 둘 중에 하나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풀리지 뭐만 남긴다? 리만 남기고 어지를 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불리어지는 기본형이 뭘까요? 불답니다. 기본형이. 이름을 부르다잖아요. 불답니다. 그러니까 불다에다가 뭐가 온 거죠? 리. 이때는 뭡니까 이게? 리을 탈락 용언이잖아요. 놀아보시오 앞에서는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불다가 되는 거예요. 불리 플러스 뭐가 된다? 어지가 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가 합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불려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피동 전미사 통사적 피동이 와서 뭐가 불리는으로. 아 이거 뭐 어렵지 않잖아. 이것까진 잘 되는데 여기서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진다는 기본형이 보다에다가 또 뭐가 온 거죠? 보여진다는 아 왜 지었지? 보다에다가 뭐가 온 거죠? 보여니까 이 플러스 어지다가 온 거죠. 그래서 얘 두 개가 합치면 여가 돼서 보여지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피동 전미사 통사적 피동이 온 거죠. 그래서 이중 피동입니다. 별거 없어. 믿겨지지는요. 믿겨지지 않았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본형이 뭡니까? 그렇죠. 믿다. 에다가 뭐가 온 거죠? 기. 그 다음에 어지지가 온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치면 겨가 되는 거니까 피동 전미사 어지다니까 통사적 피동이 온 겁니다. 그래서 피동이 몇 개? 두 개. 됐죠? 야, 이 정도인데 모르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난 잘 가르쳤어요. 분명히. 중요한 건 얘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어지다, 게되다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기 되와 지가 한 번 더 왔기 때문에 뭐가 된다? 이중 피동이라는 겁니다. 넘기시고요. 특수한 경우 당하다 받답니다. 짜잔짠짠짠. 당하다죠. 당하다니까 분명히 피동이에요, 사동이에요? 그렇죠. 당하는 거니까. 받다니까 피동입니다. 자, 의미는 피동이지만 형태상 능동이므로 피동사가 아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별표지 뭐. 당연히. 당하다 받다가 전미사로 앞말이 붙였을 때는 또 뭐가 된다? 우와 미치겠네. 피동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이런 걸 장난치기가 너무 좋아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이지. 어떻게든 뭔가 어려운 걸 하나 내서 애들만 엿먹어봐라. 자 봅시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데. 잘 보세요. 봉변을 이거 보세요. 잘 보면 쉽게 얘기할게요. 거부 다음에 뭐가 됐어요? 붙었어요. 무시 붙었어. 문책 붙었어. 의심 붙었어. 버림 붙었어. 요구 붙었어. 공차 찾을 수 있겠어요? 떨어져 있으면 능동, 붙어 있으면 피동.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당하다 받다라는 단어를 알아두시고 당하다는 무조건 피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하다가 뛰어서져 있으면 능동, 붙어져 있으면 피동. 그래서 미움을 받다. 누가? 내가 스스로 한 짓거리잖아요. 능동. 얄미운 애들이 있잖아요. 친구 중에 그런 애들 없어요? 제 친구 중에 있습니다. 맨날 와가지고 친구 어머니가 시험 잘 봤니? 아 우리 애들도 야 친구니까 아유 창호도 시험 봤는데 너 시험 잘 봤어? 네, 전 잘 봤는데 창호 못 봤는데요. 뭐 미움 당하는 거 누구한테? 창호한테. 내가 스스로 당하는. 근데 나는 팩트를 말했는데 왜 애들이 싫어하지? 어머니들은 좋아했어. 그 학교 오면 이 새끼 너 때문에 내가 욕 먹었잖아. 너 못 본 거 맞잖아. 야 맞아 너 말하지 말아야지. 아니 알긴 알 거 아니야. 야 그래도 왜 꼬먹게 얘기해? 그럼 어떻게 해? 얄미운가? 아 그랬구나. 그래서 친구들이 얄밉다 그랬구나.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이게 정말 자기가 하는 행위를 모르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친구가 많고 애들도 그 장난으로 받아주는 걸 보면 내가
장난이란 걸 아니까 받아줬지. 아니었으면 진짜 왕따 당하잖아. 친구 관계 굉장히 소원해지잖아. 그럼 뭐 지들끼리만 놀러 가고. 전 그렇진 않아요. 아직도 굉장히 연락 많이 옵니다. 그런 점에서는 장난이었다라는 게 드러나죠. 근데 그래도 기분이 나쁜가 봐. 맨날 얘기할 때, 야, 맨날 보면, 야, 이 멍청하면, 너 왜 멍청이야? 너 나보다 성적 낮잖아. 맞아. 너 멍청이야. 싫어. 너 멍청이라니까. 맨날 이런 거. 할 게 없으니까. 자, 보세요. 월급을 받았죠, 분명히. 띄어 써져 있죠. 누가 받은 거죠? 내가 받으니까 스스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띄어 써서 뭐가 된다? 능동이 되는 겁니다. 받았죠, 누가? 내가 뭘 받아요? 훈련을 받은 거, 훈련을 받은 대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능동이에요. 근데 보세요. 거부당했죠. 내가 뭔가를 말했는데 누가 거부했을까요? 다른 사람이 거부하고 나는 당한 거죠. 그럴 때는 피동. 무시당한 거죠. 내가 와서 누구한테 뭐라고 했는데 이 멍청한 놈.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으니까 나는 당한 거죠. 역시 피동. 그러니까 이 문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거 분명히 찾으셔야 돼요. 별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걸 보면 좀 어렵지만 이 예시를 보면 아 그런 거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넘어갑니다. 자, 피동문의 실현 방법입니다. 저기 피자가 빠졌네요. 능동문의 주어는 자 이거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엇과 뭐 능동과 피동을 고치는 방법은 보세요. 능동, 피동이 있죠. 물론 이거 보셔도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 x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능동에서는 고양이가 쥐를 물었다죠. 그러면 x1이 어떻게 됩니까? x1이 되는 거예요. 그럼 피동은 그대로 내려오는데 고양이 자리가 여기로 쥐 자리가 이거죠. 그럼 피동은 당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고양이가 쥐를 물었죠. 누가? 고양이가 직접 물은 거잖아요. 근데 쥐가 누구를? 고양이에게 뭐 해야 돼요? 물렸다라는 건 물었다에다가 무슨 전미사가 들어간 거예요? 피동 전미사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물렸다는 뭡니까? 물다 플러스 리 플러스 어 플러스 다죠. 그럼 선생님 이게 들려서 어시니까 두 개가 려시 되는 거니까 리도 있고 어도 있으니까 피동 이중 피동 아니요? 미친 거죠. 뒤에 뭐가 있어요? 아니 어시 있다고 다 피동 아니요? 뒤에 뭐가 있어요? 지 어지다 개대다가 대대지 다음에 뭐가 왔어요? 다. 그러니까 지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통사 피동 아니에요. 통사적 피동 아니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통사적 피동은 뭐가 있다? 뒤에 뭐가 와야 된다? 지가 와야 돼요. 어지 다가 와야 되고요. 여기 개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되가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그런데 다음에 뭐가 왔어요? 뭐가 없어요? 지가 없으면 통사적 피동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피동이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 추격에 대해서 엿은 뭐가 된다? 이중 피동이 아니다. 그렇죠. 꼭 여기 오면 선생님 어시 있는데요. 어가 있으니까 이중 피동 아니에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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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자, 그러면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능동으로. 경찰이 누구를 도둑을 잡았다. 능동이에요? 피동이에요? 그렇죠. 얘가 직접 뭔가를 잡았죠. 피동으로 바꿀 때는 크로스 이렇게. 누가? 도둑이 이제 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당했어요? 그렇죠. 경찰에게 잡다가 기본형이니까 he 플러스 얻다가 오는 거죠. 이중피동 아닙니다. 다음에 뭐가 없어요? 지가 없으니까. 그러면 합쳐서 뭐라고도 해도 되나요? 혀스로 써도 되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주어는 뭘로 바뀌고요? 부사로 바뀌고 목적어는 뭘로 바뀌고요? 주어로 바뀌고 서술어에서는 뭐만 들어가면 된다? 피동 전미사나 통사적 피동만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고치는 방법이에요. 뭘 기억해라? X1. 짠짠짠짠 넘어갑니다. 이제 사동입니다. 이걸 끝까지 안 지운 이유가 바로 요거 때문입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사동도 두 가지가 있죠. 무슨 사동과? 파생 전미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사동도 피동처럼
이히 리 기가 있고요. 뒤에 뭐가 붙냐면 우구추까지 더 있습니다. 그러면 우구추가 붙으면 무조건 뭐가 되는 겁니까? 사동. 근데 얘랑 얘랑은 어때요, 여러분들? 모양새가 똑같죠? 어떻게 찾을까요? 그러면 느낌 필러? 아, 오늘은 필이 딱 내가 하는 느낌이야, 이렇게? 아니죠. 문맥에 따라서 시킨 거냐, 당한 거냐를 따져서 피동이냐, 사동이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사적 피동도 있죠. 이건 노란색으로 써야지. 통사적 피동 뭐가 있습니까? 내가 시켜야 되니까 뭐뭐하게 하다라는 게 있죠. 먹게 하다, 놀게 하다. 내가 시켰잖아요. 또 시키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되는 거.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예문 한번 들어볼까요? 철수가 얼음을 녹이다죠. 보세요. 여기서 봅시다. 누가? 철수가 스스로 한 거죠. 그러면 녹다에다가 뭐가 들어왔죠? 이. 철수가 당한 거예요? 지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사동. 앞선 수와의 거리를 좁히다죠. 누가? 내가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희가 들어왔지만 사동으로 보는 거. 집에 있는 동생을 울렸죠. 누가? 내가. 옛날에 내가 했던 짓인데. 왜 예문이 다 나쁜 놈이 될까 항상. 울다에다가 리가 왔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사동이죠. 영호는 재밌는 이야기로 친구들을 웃긴다는 뭡니까? 기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 히, 리, 기가 왔지만 누가 웃긴 거예요? 영호가 웃긴 거니까 사동입니다. 여기는요. 기본형이 재우다라는 거 없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 재우다면은 여기 형태소 몇 개? 재 플러스 우 플러스 시 플러스 어 플러스 다니까 형태소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땡. 기본형이 재다라는 게 있어요? 뭐? 자다입니다. 자 플러스 이 플러스 우 플러스 시 플러스 어 플러스 다. 그래서 재, 우, 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 잘 보세요. 이하고 우하고 있잖아요. 그건 이중피동에서 쓰는 거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우가 왔죠. 우가 있으면 무조건 뭐가 된다? 사동. 여기는요. 달구다가 기본형이니까 플러스 뭐? 우 얻다가 되는 거죠. 뭐? 우. 됐어요? 안 됐어요? 여기는 추가 온 거죠. 쳤다는 늦다 추 플러스 어시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여기 개하다 통사적 사동에는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이중적인 중의적인 해석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엄마가 영희에게 옷을 입게 했다, 개했다죠. 왜 두 가지로 해석해 보세요. 하나는 엄마가 옷을 딱 가고 영희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엄마 나 이게 위에 있는 셔츠 입기 싫어. 목이 끼인단 말이야. 지지배가 대가리를 딱 잡고 일로 와 빡 하고 입힐 수도 있죠. 하나는 누가? 엄마가 직접 입힐 수 있어요. 하나는 엄마가 뭐하고 영희야 얘따 이거 옷 네가 그렇게 사고 싶은 거야 얘따 가져라 입어라 하는데 입는 건 누가 입고 그러죠. 그렇게 두 가지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되셨죠? 자, 요것도 자 이렇게 요거 있죠. 지금 주동과 사동할 때 특수한 경우는 별표 치셔야 돼요. 사동이라는 거는 분명히 뭐 하는 거죠? 내가 시키는 행위죠. 근데 특수한 경우에서 보면 형태상으로 분명히 사동이고 역사적 변천 과정에서도 사동사와 관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부분 현대 국어에서는 사동사로 볼 수 없는 동사가 있다. 분명 사동사인데 모양이 아까 피동도 분명 모양은 피동인데 피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죠. 뽀이그잼뿔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죠? 뽀이그잼뿔 당하다. 당하다. 또 너무 친절하지 않아? 친절하지 않아? 당하다 하다. 저 어떻게 구분하자 그랬죠? 붙어 있으면 피동, 떨어져 있으면 능동.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뭐 특수한 경우, 사실은 이거는 뭐냐면 관용적 표현으로 쓰이는 경우예요. 보세요. 우리 집에도 소를 먹인다. 먹다에다가 뭐가 온 거죠? 이. 그런데 원래 이 먹인다가 뭐 사육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뭘로 쓰인다? 주동으로. 자 보세요. 철수는 영희는 철수를 바보로 하고 놀렸다. 놀렸다는 뭐 어떤 뜻으로 쓰여요? 조롱하다. 비웃다의 뜻으로 쓰이고 있죠. 그러니까 주동입니다. 자, 학교에서 친구들의 싸움을 말렸다는 무슨 뜻이죠? 중재하다. 라는 또 다른 뜻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동사. 하루면 자전거 타는 법을 익힌다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배우다, 학습하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주동사. 도박으로 돈을 날렸다는 탕진하다. 그래서 주동입니다. 자, 이것들. 됐죠? 그러니까 새로운 뜻으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요. 요거 시험 문제 그대로 보입니다. 나중에 떨어져서 그때 내가 알걸 이러시면 안 돼요. 일부 단어에서는 사동전미사를 2개로 하는 경우도 있다.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보세요. 저쪽 보지 말고 이쪽으로 쫙 당깁시다. 저쪽 보지 말고. 카메라 쫙. 기본형. 세우다. 웬일? 웬일? 기본형은 서다입니다. 서다에다가 뭐가 왔죠? 얘가 되려면 이 플러스 우 플러스 다가 온 거죠. 분명히. 그러면 얘는 무슨 전미사? 사동전미사죠. 그러면 얘도 무슨 전미사로 봐야 돼요? 사동전미사예요. 회사의 기강을 세우다. 내가 세워야 되니까. 둘 다 사동전미사예요. 그런데 피동에서는 이게 2개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사동에서는 2개 나와도 되는 겁니다. 됐어 안 됐어? 또 하나. 저기 있는 것. 기본형. 재우다 아니에요? 자다입니다. 자다에다가 이가 오고 우가 오고 다가 온 거죠. 그 형태소도 역시 4개예요. 그러니까 이와 우라는 사동이 나온 겁니다. 또 하나 더 해볼까? 이번에 맞출 수 있나 봐야지. 기본형. 어떻게 알았지? 쓰다에다가 뭐가 온 거죠? 이가 오고 우가 오고 다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와도 2개가 와도 된다. 그래서 뭐도 된다? 어법에도 맞는 표현이다. 일부 단어에서는 사동전미사를 2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다 쓰는 건 아니고. 되셨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자, 사동문의 중의적 의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는 어떤 경우가 있고 직접적으로 한 경우가 있고 하나는 간접적으로 한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에게 새 옷을 입혔다. 하나는 직접 입힐 수도 있고 엄마가 이 지지배야 일로 와. 또 하나는 얘다 하면서 직접과 간접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동은 뭐도 있다? 직접 간접이기 때문에 중의적 표현이 나타난다. 알아두시고요. 과도한 사동 접사입니다. 자,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보면 돼요. 목매인 소리로 어머니를 불렀다. 목매이가 아니라 그냥 목맨. 설레임이가 아니라 설레며. 이런 식으로. 놀랬잖아가 아니라 놀랐잖아. 놀랐 플러스 이를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됐죠? 끼어들기가 아니라 이것도 많이 듣는데 끼어들기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끼어들지 마 그래요. 그 말 안 하잖아요. 확 이 말 안 해요. 줄로 안 가? 저는 그래요. 됐죠? 담궜다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이것도 잘 보세요. 하다라는 말을 붙여서 잘 보세요. 말이 되면 시키다라는 사동을 쓰지 말자는 얘기예요. 시키다는 사동이죠. 또 개하다도 사동이죠. 통사적 사동이죠. 시키다와 개하다는 사동 피동이죠. 그런데 시키다 말고 하다를 넣어서 말이 되면 시키다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친구 한 명을 소개하다 돼야 한대요. 그러니까 시키다가 아니라 소개해줄게. 자, 그의 거짓말이 이번 사건을 야기했다 돼야 한대요. 그러니까 했다는 하다죠, 분명히. 그러니까 야기한으로 고치는 거예요. 자, 벽의 가구를 고정하다 돼야 한대요. 돼요. 그러니까 고정해로 고치는 겁니다. 잡상인의 출입을 금지하다 되죠. 그러니까 금지하기로. 각자의 지출을 경감하다 되니까 경감하는. 하루 매출액을 은행에 입금하다 돼야 한대요. 돼요. 그러니까 입금한다. 그런데
하다를 붙여서 말이 안 되면 뭘 써야 돼요? 시키다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오늘 병원에 입원하다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입원시켜야 되는 겁니다. 사나운 개를 진정하다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시켜야 돼요. 다투고 있는 더 두 사람을 화해하다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시키다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를 넣어서 말이 되면 시키다가 잘못된 표현이고요. 하다를 넣어서 말이 안 되면 시키다가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도록 하다도 능동 표현으로 고친다. 제가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가도록 하죠? 아니죠. 거기에는 우리가 가죠. 이런 식으로 고치시면 되는 겁니다. 사동인데 이거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사동을 이렇게 하는 방법은 나중에 교재를 보시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셔도 문제 없고요. 자, 이제 부정이죠. 짠짠짠짠. 부정은 크게 무슨 부정과 무슨 부정이 있다? 안부정과 못부정이 있다. 안부정은 무슨 부정? 의지부정. 못부정은 능력부정. 안부정은 내 의지가 다 있어. 내가 다 조건이 되는데 내가 스스로 안 하는 건 무슨 부정? 안부정. 능력도 없어. 환경도 안 돼. 어쩔 수 없이 하는 건 못부정.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시집을 안 간 거예요? 못 간 거예요? 못 간 겁니다. 돈 안 모았잖아. 집 없잖아. 그러면 못 간 거예요. 됐죠? 남자친구를 안 사귄 거예요? 못 사귄 거예요? 이건 안 사귄 걸로 갑시다. 아니 왜냐면 마음만 먹으면 사귈 수는 있잖아. 근데 지금은 귀찮으니까 하면 안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부정과 긴 부정이 있어요. 안못은 이미 얘기했죠. 짧은 부정은 안과 못만 쓰는 겁니다. 부사기 때문에 띄어 써야 돼요. 안 만났다, 못 만났다. 그런데 긴 부정은 지 아니하다, 지 못하다가 붙는 거예요. 아니하다, 못하다. 그래서 만나, 지 띄고 안 왔다. 만나, 지 띄고 못했다. 이거죠. 지 않다, 지 못하다는 긴 부정입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넘어가시면 못부정, 안부정. 아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부정문도 이중적으로 두 가지로 해석되는 중의성이 있는 거예요. 긴 부정이에요? 짧은 부정이에요? 지 않다니까. 그럼 해석해보면 내가 친구 10명을 초대했는데 10명이 다 안 온 경우도 있죠. 다 안 왔으니까. 또 하나는 9명은 왔는데 1명이 안 와서 그래도 다 오지 않은 거죠. 역시 중의적 해석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얘기 지금 이야기한 거고요.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러니까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글자가 써져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자, 넘어가시면 관용적 부정 표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 보세요. 긴 부정에서만 가능한데 모르다 없다는 특수 부정으로서 짧은 부정은 불가능하고 벌써 안 모르다 돼야 안 돼요. 안 없다 돼야 안 돼요. 그런데 뭐가 모르지 않다는 돼야 안 돼요. 아니면 모르 않다, 모르 없다, 모르 않다 안 되죠. 모르 못다, 모르 못다니까 어느 나라 동네 이름 같은데 안 되죠. 근데 모르지 않다, 모르지 않다. 긴 부정에만 쓰이는 거. 그러니까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일상적인 언어에서 다 나와요. 그런데 원래 짧은 부정은 부사니까 띄어 써야 돼요, 붙여 써야 돼요? 띄어 써야 돼요. 그런데 특수한 경우는 관용적으로 굳어진 경우는 붙여 쓰는 경우가 있어요. 보세요. 못 써요, 안 돼요, 못난 녀석, 못생겼어야죠. 이거는 관용적이란 건 이거에 다른 뜻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말을 하면 못 써요는 뭐야? 착한 짓이 아니야 라는 뜻. 홍수 피해를 당해 참 안 됐네요. 불쌍하네. 동생과 싸우니 못된 녀석은 어리석은 놈. 그 다음에 그 사람 너무 못생겼어. 이거 참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관용적으로 이렇게 쓰일 때는 뭐 한다? 붙여 쓴다 라는 것까지 하시면 됩니다. 명령형과 청유형은 여러분 굉장히 간단한 게 명령형 어미 뭐를 쓰는 겁니까? 라. 청유형 어미 자. 두 개의 공통점은 행동 유발. 끝. 됐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뒤에는 이제 지문을 막 이론적인 걸 길게 해서 그렇게? 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가 별거 없잖아요. 자, 예습 한번 해볼까요? 갑자기 생뚱맞아요. 자, 피동. 피동 두 가지. 피동 점에서 뭐가 있죠? 이hil이기. 그 다음에 통사적 피동 뭐가 있죠?
어지다, 개지다, 개대다. 사동전미사, 이일이기, 우구추. 또 개하다, 시키다. 근데 중요한 건 이중피동은 쓸 수가 없다. 됐죠? 이중사동은 가능하다. 또 통사적으로 쓰일 때는 뭐가 아니다? 사동인데 사동이 아니고 주동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집의 소를 먹인다. 먹인다는 사육하다는 뜻. 이런 식으로. 피동에서도 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피동인데 피동이 아닌 것처럼 쓰이는 경우도 있죠. 뭐가 있습니까? 힌트 하나 줄게. 받다가 있고. 당하다. 뭐 붙여 쓰느냐? 띄어 쓰느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그려지면 피동사동에서 할 말 다 끝난 거예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뒤에 우리 문장과 단어가 있는데 그건 과감하게 생략하셔도 됩니다. 왜? 그냥 읽으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그냥 바로 어법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거는 생략합니다. 그건 시험에도 잘 안 나오고요. 다음 챕터에는 여러분들 시험도 거의 안 나올 뿐더러 읽어두셔도 돼요. 되셨죠?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갑니다.